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정영은욱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착한 김경수, 나쁜 드루킹 그런 제하에 글을 썼는데 글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내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기색 역력합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아주 선한 미소로 돌아오라 이재명 이랬었고, 김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낙연, 김경수는 원래 선하고 사람 잘 믿는다 추미애 하고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착한 김명수가 나쁜 드루킹에 덫에 걸려서 억울하게 당했다는 그런 식입니다. 천만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또 드루킹하고 똑같잖아요. 왜? 착한 김경수가 나쁜 드루킹에 덫에 걸려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 아니잖아요. 둘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추미애는 또 찬사를 탁 보낸 게 말이죠. 김경수는 원래 선하고 사람 잘 믿는다. 어저께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작곡은 추미애가 하고, 가사는 추미애가 쓰고, 작곡은 누구죠? 김어준이가 했다. 뭐 이런 작사 작곡 얘기가 나와가지고 할 정도로, 만약에 추미애가 아니었으면은 이 드루킹 사건이 나왔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추미애가 수사를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고소한 고발장 보니까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 해놓고 가로 당대표 대표 추미애 이렇게 돼 있던데 자기는 본인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 이름이 나와 있던데요. 가로 추미애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결국 김경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 비록 경남도지사로 지금 별정직으로 있지만, 그 양반은 이미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기를 친문적자라고 인식 안 돼 있습니까? 예?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친문 표심이 다급해진 대선 주자들에게 착한 김경수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로 대법관 전원이 유죄를 선고한 한명숙 판결도 뒤집어 보려 한 친문 진영인데, 뭐 이 정도 이동원 대법관하고 몇 명의 대법관이 한 거 이거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정연욱 논설위원은 기가 차합니다. 김경수 법정에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나를 이용했을 뿐 밀접한 관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경수가 법원에 제출된 2천여 쪽 분량의 증거 기록은 정반대였습니다. 증거 기록. 김경수는 2016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32차례나 전화 또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에게 먼저 연락해서 기사 링크를 보냈고, 드루킹은 그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포렌식에 의한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급해지니까 친문 핵심위원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17포인트라는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는데 그런 일을 댓글 조작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선거 결과만 놓고 끼워 맞춘 거지. 아니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준표가 대통령 됐을 줄 누가 압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 있었다는 없었다 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대선 판세가 요동칠 때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공격에 나섰지 않습니까? 댓글이 왜 그럼 쓸데없이 댓글 답니까? 국민 판단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댓글 공격 아닙니까? 지난 대선의 전초전은 반기문 대 문재인이었습니다.
당시 반기문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2017년 1월 12일 반기문의 입국 시에 공항철도 티켓 논란과 턱받치 퇴주자 논란 관련 기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댓글 공격에 드루킹 일당이 투입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 반기문은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2주 만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주자로 2차 표적은 그 다음에 안철수입니다. 2017년 4월 2주 한국갤럽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율 37%, 문재인 지지율 40% 바짝 추격했습니다. 이 무렵에 드루킹 일당은 안철수를 겨냥해 MB 아바타 등 조롱 섞인 댓글로 난타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본선에서 3등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은 41.08%였지만 범보수 성향의 홍준표 플러스 안철수가 만약에 득표율을 합쳤다면 45.44%, 4.36포인트로 높았습니다. 그들이 합쳤더라면 홍준표와 안철수가 합쳤더라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니면 안철수가 됐든지 둘 중에 한 사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죠. 2등 홍준표.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2012년 대선 당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주도한 댓글 사건과 드루킹 댓글 조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론의 장을 왜곡한 여론 조작이라는 본질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법원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해서 포털 기사에 달린 68만여 댓글을 대상으로 조작을 인정한 클릭 수만 해도 4,133만 개. 와! 4,133만 개입니다. 이 수치는 국정원 사건 당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대선에 개입한 댓글 활동 건수의 100배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100배쯤 되는 100분지 1밖에 안 되는 그 국정원 댓글 다 제표 들어가서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규모만 보면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친문 적자 김경수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 드루킹 개인의 단순 일탈로 치부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의 정연욱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촉구했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김경수 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무작정 착한 김경수라고 말할 수 없는 국정 최고 책임자 위상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 없이 뒤늦게 김경수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끝맺음은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대국민 사과 없이 뒤늦게 김경수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 정연욱 논설위원의 말에 토를 달 사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습니까? 한번 달아보시죠. 네. 네. 아마도 국민들은 말 맞다 그럴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